네,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노원구 선곡초등학교의 사례는 선택적 통행 제한이 핵심입니다. 또 구청이 학부모들을 기간제 지도사로 채용한 것고 눈길을 끄는데요.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서주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먼저 이 선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문제, 언제부터 좀 논의가 된 겁니까? 네. 노원구 선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최근에는 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이 많아지면서 더 요구가 강했는데요. 노원구청이 방법을 찾고 학부모들 앞에서 지난 7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하고 방안도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약 3개월이 지났는데 대체적으로 학부모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죠. 먼저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하면 과속, 단속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선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속도 제한이 아니라 실시간 화면 표시를 도입했네요. 이게 어떤 과정을 좀 거친 겁니까? 네, 사실 이 선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초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사정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통 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위해서는 과속방지 시설이나 보도용 방호 울타리, 또 무단 횡단 금지 시설 등의 기존 설치 여부를 봐야 하는데요. 이 조건들을 쉽게 설명한 구청의 관계자의 말은 중앙선이 없는 일방통행 좁은 도로라서 단속용 CCTV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었다는 건데요.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된 게 있었기 때문에 대체 설치를 할 수 있었고 그게 바로 실시간 골목 보행자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현장에 더 알맞은, 더 적절한 조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또 궁금한 것이 선택적 통행 제한인데요. 이게 24시간 항상 통행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등하교 시간, 특정 시간에만 차량의 운행을 막는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게 안전에는 좀 효과적일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 차량 통행을 원천 차단하는 게 안전에는 가장 효과가 있겠죠. 다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업무용 차량들은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요. 선곡초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탄원서도 받았고 설득 과정을 길게 가져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만큼은 모두가 동의를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던 겁니다. 이 선택적 통행 제한을 선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의 선택으로 도입을 한 건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등하교 시간 외의 단속과 제한입니다. 아직 선곡초등학교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잘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지정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선택적 통행 제한이라는 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뭐 법으로 규제를 하거나 누군가가 막지 않는다면 운전자들이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선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람이 지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도사들이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이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 7월에 현장 설명회에 갔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지속성과 참여였습니다. 일단 선택적 통행 제한을 하는데 어떻게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냐가 문제였는데요. 또 어떻게 지속할 수 있냐도 궁금했습니다. 다시 현장을 가보니 그 우려들을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학부모들 중에서 채용된 교통안전 지도사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부분에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기간제 근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뭐 재능 기부 방식으로 봉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급여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예,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정식으로 구청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하는 건데요. 이 시간에 맞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하루 1시간 30분씩 지도를 하고 16,000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활동비, 급여가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정식으로 지도사라는 직무에 채용이 되고 또 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책임감을 주고 지속성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선곡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례가 앞서 우리가 짚어봤던 골목 어린이집 등에도 좀 널리 적용이 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선택적 통행 제한과 학부모 지도사 채용 등의 방법을 선택한 선곡초 어린이 보호구역. 취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학교와 학부모, 또 서울시와 노원구, 노원경찰서까지 각자의 역할이 있었는데요. 학교와 학부모는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와 노원구는 예산 확보와 대책 마련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민원이 쏠릴 수도 있는 요구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통행 제한이 가능하도록 이 제도적 협조를 했는데요. 물론 당장 서울시의 전체 아이들이 상주하는 모든 시설 주변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성곡초등학교 사례는 누군가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역사회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 또 그러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책이 필요한 곳들에 꼭 좋은 대책들이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주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